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장, 공간 할 때 그 주차장 할 때 그 장인데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벡터예요. 그리고 B는 도선 길이 곱하기 전류 크기 분의 F A분의 암페어. 그래서 FBI라는 공식도 있는데 이렇게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T짜리 도선에 1N이라는 힘을 주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을 갖다 대면 생기는 1일 때 그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표시를 합니다. 얘는 다른 말로 자속 밀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얘는 우선 N에서 S극 방향, N, S면 N에서 S극 방향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내부 자기장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거는 자기산소 즉 이거를 시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시각화 시킨 거. 자기력선 수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력선이 몇 개가 있는지 이게 자기력선 개수고 1m 제곱당 자기력선 개수가 몇 개 있는지로 나타내서 BA는 이렇게 자기력선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분의 자기력선 수를 하면 밀도가 나오죠.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밀집되어 있는 거니까 밀도를 나타내는데 밀도가 크면 클수록 세기가 커집니다. 지구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 S면 N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보면 나침반이 N극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류에 의한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N 볼트는 N분의 뭐지? 자,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유도기전력에 대한 공식인데 유도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력선 수에 비례하고 자기력선 수 변화율에 비례해요. 중요한 거는 자기력선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선도선, 두 번째 원형도선, 세 번째 솔레노이드. 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들어가는 거를 슉슉 이렇게 X로 표시를 해주는데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이 도선이 이렇게 있다 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전류는 윗방향, 만약에 이렇게 형성되면 전류는 아랫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전류는 윗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있는데 얘는 균일하지 않아요. 자기장이.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도선은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얘는 동그라미 부분이 자기력이에요. 근데 얘는 동그라미가 흐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면 여기가 SN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내부 자기장이기 때문에 S에서 N으로 흐른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은 이거 다 설명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균일 자기장이에요. 균일 자기장. 균일해요. 그래서 NS, NS, NS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얘가 위로 갈 때 이렇게 감으면 왼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동하고 내부 자기장은 S에서 N으로, 외부 자기장은 N에서 S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IR 비교해서 상대값 놓는 게 중요하고 자기장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도선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 같은 경우에는 B는 K, R분의 I 얘는 거리를 말하고요.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B 중심에서 측정한 자기장의 세기가 K2 R분의 I 얘는 반지름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 상수 K가 다 다릅니다. 자, 솔레로이드에서는 B 내부 자기장은 K3 곱하기 가문수 곱하기 전기력 세기 얘는 1제곱미터당 코일 가문수예요. 그래서 여기 상수는 K1, K2, K3 순서로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는 거를 대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면 우선 첫 번째 직선 도선에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대 1인 지점이 0이 된다 하면은 우선 이 중간 부분에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같은 방향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깥 지점에 0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2대 1인 경우에 이 전류의 세기도 2대 1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3대 1이라고 하면 3대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력과 다르게 자기력은 그냥 거리의 비례예요. 거리 제곱의 비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많이 헷갈렸는데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A 도선, B 도선이 있어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니까 2대 1이라 했으면 2대 1이겠죠. 근데 이쪽 A와 더 가까운 부분은 항상 A가 이기는 영역이고 B와 가까운 부분은 B가 이기는 영역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건 지금 자기장 중첩 벡터를 이용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도선이 있을 때 여기랑 여 지점이랑 대칭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얘도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도 한 칸 떨어져 있다. 대칭을 이루게 되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한다는 거는 이 두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상쇄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
그러면 반대로 이 두 지점은 강화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특별히 전류 합성자기장 주고 전류를 맞추게 하던가 전류를 주고 합성자기장 맞추던가 할 때는 특별히 B를 상대값으로 두셔야 되고, 이러한 대칭적인 문제에서는 대칭성 활용하시고, 세 번째는 안 되면 연립방 정식을 활용하시고, 네 번째로 지구 자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도선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면은, 지금 원래 n극이 여기면 지구 자기장은 1로 향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튼 거니까 벡터 합성에 의해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의 여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4i고 얘가 2i예요. 지금 방향이 반대인데 거리가 같죠? 제발 조용히 해. 자, 거리가 같은데, 자, 얘는 4i고 얘는 2i예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얘는 상쇄되기 때문에, 아니다, 상쇄가 아니라 얘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그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얘를 6i로 놓고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근데 단 여기 거리가 같아야 돼요. 뭐 거리가 같지 않다면 그 거리 B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대 1이면 그만큼의 B를 계산해서 여기에 넘겨줘도 되긴 하겠죠. 근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얘가 거리가 같은데 방향이 같다. 4이고 i다 하면은 2i다 하면은 얘는 여기로 2i가 되겠네요.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 근데 같은 방향일 때는 중첩이 되고 반대일 때는 중간에서 그 강화가 된다. 아니, 얘는 상쇄, 강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중간이 상쇄, 다른 방향이면 강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 중첩 유형이었고요. 원형 도선에서 알려드릴게요. 원형 도선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1이고 반지름이 1이고 흐르는 전류가 10이다. 얘는 2고 흐르는 전류가 10이다. 하면 얘는 B는 10이 되고 B는 10분의 2가 되죠. 그럼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솔레노이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자기장이 45도를 바라본다 혹은 뭐 90도를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근데 45도가 많이 나오죠. 원래 자기장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렇게 솔레노이드에는 밑에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형 직선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원형 도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여기 네 군데를 다 움직이면서 측정한 값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칭 같은 문제에서는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의 차이가 이 점과 이 점의 차이랑 같아요. 그래서 AC, BD라고 하면 A-C가 B-D. 뭐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조금 부호를 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같다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식 그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비교할 때 이 K 값이 다른데 이 두 개를 자기장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식
니켈 부등으로 바꾸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1은 IA, IB가 같고 플러스 IC 분의 1보다 큰 수를 더했을 때 같다고 하면 AI, IB 플러스 IC 얘가 1보다 컸는데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여기 수가 작아지게 되니까 더 결국은 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전자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석은 보통 솔레노이드 플러스 철심을 말하는데 자성이 생겨요. 자, 그럼 자성의 원인과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원인은 원전의 전자 때문이에요. 자성은 원전의 전자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 때문에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자성이지? 자성.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보면 전자의 궤도 운동. 두 번째,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고 있죠. 궤도로. 이건 스펙트럼에서도 배웠고요. 전자의 스핀. 그래서 얘는 내부 자기장이 S에서 N 방향. 전자의 스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전류의 방향.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전자 스핀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결정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감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의 쌍이 있으면 스핀이 상쇄돼요. 그래서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홀전자, 이렇게 홀수로 짝이 없는 전자가 있어야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자, 그럼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어요. 강자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 영역이 다 나눠져 있고, 상자성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고 반자성은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N, S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외부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죠. 그러면 내부 자기장도 같은 방향으로 형성돼서 SN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내부 자기장은 SN이고 외부는 NS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상자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S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할 때 내부 자기장 또한 방향이 같습니다. 얘도 인력이 작용하죠. 근데 반자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NS일 때 NS로 반대로 작용을 해서 얘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자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유지되고 상자성 같은 경우에는 복구돼요. 얘는 유지, 얘도 복구돼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강자성, 상자성이 있으면 하나라도 유지가 되면 얘는 자성이 띄게 돼요. 근데 만약에 상이거나 반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둘 다 없게 되면 자성이 없게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자성 띄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철, 니켈, 얘는 종이, 산소, 얘는 구리, 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용을 알려드리면 강자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가 있고, 얘 보통 기억하고 뭔가 오래 보존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쓰고요. 상자성 같은 경우에는 액체산소 같은 게 있고, 반자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반자성차를 띠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N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T가 임계각보다 낮아지면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면 얘는 반자성이 됩니다. 띈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녀석만 강제성이어도 청력과 인력이 유지된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